워크숍을 하다 보면은 그룹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특정 한 분만 말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근데 있죠. 때로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다른 분들도 말해야 되는데 저분이 너무 저 조의 분위기를 휘어잡는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때리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여기까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때리는 건 안 됩니다. 때리는 건 안 되고요. 당신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면박을 준다.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된다.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규탄방미를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선은 어느 정도 기다려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라는 말을 할 틈조차 안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테이블을 운영할 때 우선 써보도록 하는 안내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발언하는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다 써보도록. 자, 그럼 쓰신 내용을 돌아가시면서 1분 정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1분을 칼같이 지키면 회의가 경직되니까 한 1분 내외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턴이 왔는데 자기는 또 이게 1분이 더 넘어설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오늘 이 주제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 또 넘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다음에 턴이 왔는데 돌아가면서 정해진 시간만 말하게 하면 또 역시 회의가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그걸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게 한 다음에는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재물 만난 듯 이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막 혼자 주도권을 잡고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때는 퍼실테이터가 옆에 붙어서 그와 함께 인터랙션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적어주면 이분이 내 얘기를 잘 듣네? 그리고 내가 들은 게 저기 적혀있네? 사람들이 알아들었겠네? 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또 한 얘기 또 하고 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말 많은 사람들이 좀 특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발언이 중복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퍼실테이터가 선생님 말씀은 아까 해주신 요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 말씀은 얘가 적어드렸으니까 또 그 다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턴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퍼실테이터가 개입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분을 이렇게 원망하는 눈빛이라거나 이분을 책망하는 듯한 어조의 발언을 하면 이분이 좀 사실 화가 나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더 자기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말언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귀중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적어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그리고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이 너무 맞는 말을 계속하면 막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너무 좋아할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 길게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의 발언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좀 어거지스럽다, 억지스럽다, 뭐 또 좀 틀린 말인 것 같다, 팩트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나머지 분들의 표정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는 한번 다른 분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여기 참여하신 분의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발언권을 드리면 이분이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반박도 하게 되고 또 옆에 사람도 또 거들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퍼실테이터가 한 조당 배정이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뭐 한 명이 한 3개, 4개 테이블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그 빅마우스를 잘 케어하다가 이제 다른 조를 또 살피러 갔을 때 또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얼른 다시 돌아와야죠. 뭐 그것밖에 방법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무슨 따로 막 발언 훈련을 그 자리에서 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지했으면
다른 테이블보다 이쪽 테이블에 더 와서 혹시 또 발언을 이분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걸 보고 자 다른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주는 것도 좋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하나 이제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주제에 대하여 사실은 좀 전문가,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 교수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주최 측에 파악을 해서 이제 알아봐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이제 레코그니션을 해주면 교수님께서 오늘 사실 저기 가서 강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분이 좀 우쭐해지면서 이제 좀 내 신분을 이 사람들이 알았으니 내가 굳이 이렇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을 되게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빅마우스 반대로 스몰마우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럼 그런 분들에게 발언을 하게 하는 팁 같은 건 따로 있을까요? 너무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말하게 하는 발언의 순서를 좀 뒤로 미루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써내는 것을 또 역시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써내게 하고요. 극도로 발언을 이렇게 싫어하거나 불안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계속 거절하면 하지 않게 둬야 됩니다. 그분이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써내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분의 성향을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